네, 이렇게 오늘장 진단해 봤다면 이번에는 다음 주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만나볼게요. 다음 주에도 주목해야 할 섹터를 고르시오. 오늘의 6가지 주요 섹터 자리했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바이오에 투심이 몰렸던 하루였죠. 그 가운데 오늘 일라일릴리 이슈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미국 일라일릴리가 마운자로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위탁 개발 체제로 SK 세종공장에서 원료 의약품 펩타이드를 생산하고 이를 완제품을 제조사로 보내는 구조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업종 전반의 기대감이 커졌고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펩트로는 두 자릿수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로봇입니다. 최근 로봇주의 상승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천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를 배치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밝힌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삼성과 LG도 전 계열사의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업종 전반에 랠리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화장품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K뷰티가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올타뷰티에서는 1분기 화장품 매출이 38%나 늘었고 대형마트에서도 역시 한국 화장품의 제품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미국에서 매출이 급증하면서 성장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는 견조한 실적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감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4번은 원전입니다. 최근 AI가 확산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800억 달러를 투입해서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국내 원전주에도 낙수 효과를 가져다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이달 들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 가격이 반등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안에서 테슬라발 호재도 전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운영을 다음 달까지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ESS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는 상황 안에서 2차 전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 반도체를 괴롭혔던 AI 거품론이 잠시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경쟁론이 자리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엔비디아와 구글이 경쟁하면서 GPU와 TPU 가격이 낮아질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더 늘어나고 AI 반도체 칩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주요 섹터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섹터는 무엇일까요? 두 분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천스닥 간다 못 간다 앞서 1번 문제에서 의견이 나눴던 두 분이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마음이 통했을까요? 한번 두 분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1번, 2번, 6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로봇, 그리고 작게 반도체 이렇게 써주셨고 반면에 우리 테이버 전문가는 반도체를 크게 써주시고 아래쪽에 순서를 쭉 적어주셨는데 1번과 2번이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시 안 볼 것처럼 반대되는 의견을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테이버 전문가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살짝 이제 매도 일변도다가 살짝 매수하기 시작한 게 하이닉스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시장 기준에서는 결국 우리나라가 반등을 하려면은 외국인들의 뭔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살 것인가? 그럼 결국 하이닉스가 될 것이고 결국 한국의 반등, 외국인 수급의 변화에는 하이닉스 혹은 반도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가장 메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매크로의 반등, 그리고는 국채금리 안정, 비트코인의 반등, 모든 것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반도체 자체가 올라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가장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친구가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원전과 같은 전력 인프라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6번 다음에는 우리가 4번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같은 수급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반대로 혹은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에 말 그대로 코스닥 대장주 쪽으로 수급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또 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쪽에 좀 더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수급이 몰려갈 수 있는 현상이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월 초만 되면은 국내 옵션 시장의 매수 매도가 좀 이렇게 변동되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옵션이나 공매도에서 매도를 잡고 있던 포지션들이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매물, 공매도 매물을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안 좋을 때는 수급 플레이적으로 2차 전지가 깜짝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항상 그건 월 초마다 있는 이벤트였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 그 다음으로 찍었고요. 그리고는 저는 1번과 2번 제약바이오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면 실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뭐 저 반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뭐 지은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은 대표님은 FOMC 전까지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매크로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배팅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결국 반도체와 정반대 포지션에 있는 기업 혹은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오늘도 뭐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관들, 국내 개인들의 수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런 섹터가 결국에는 로봇이나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도 외국인이 안 산다라는 뷰지 않나. 저는 다음 주에는 외국인이 사러 들어올 것 같다라는 뷰로 오히려 저는 실적주 대형주 를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라는 점. 오늘 마지막이니까 세게 한번. 네. 네. 마지막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최선호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JP모건에서도 코스피 6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최선호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꼽기도 했습니다. 자, 1번, 2번 제약바이오와 로봇 실체 없다, 실적 안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실체가 있고 많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아쉬운 섹터는 맞기는 했는데 일단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알테오젠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 매출액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고 지금 일라이 릴리가 이번에 마운자로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 지금 생산 거점으로 우리나라를 택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나란히 어깨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술 이전을 한 기업들의 이번에 기술 이전 규모들을 보면 조 단위의 기술 이전들을 다 맺었고 그 계약 상대들이 다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마일스톤 그리고 추가적인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찍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바이오테크 쪽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면이 지금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이번 연도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빅테크 두 곳의 수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물론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중국은 워낙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서 모멘텀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밀어주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빠르게 발전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규제도 있었고 뭐 부품 국산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어도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도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괜찮았던 기업들, 뭐 로보티지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로봇손 관련돼서 선주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로봇손이 이번 12월 달 말 정도에는 공개 예정이에요. 그래서 잘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선주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많이 뒤처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로봇주가 좋고 모든 제약바이오주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는 워낙 좋죠. 사실 뭐 안 좋을 게 없는 섹터라서 반도체는 워낙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성장주 쪽으로의 무게중심이 갈 수 있는 가능성 다음 주에도 완전히 이제 주도 섹터로 다시 갈지는 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로봇 쪽 이 안에서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탄력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 만한 퍼포먼스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섹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특징주가 있어서 종목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싶은데 앞서서 김윤아 아나운서 브리핑 때 펩트론에 대해서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정규장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꽤 많이 올랐다가 이제 마감 때 10% 정도로 마감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또 마이너스 9%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 흐름 관련된 이슈가 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일라일릴리가 마운자로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펩트론이 그 같이 한다, 생산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는데 펩트론이 주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관련돼서 원래는 특정 펩타이드 스마트 대포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14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한 다음에 완벽하게 본계약으로 체결되는 이 그 시계열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좀 더 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추가적인 진행을 그러니까 실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에서의 불안 심리가 좀 작용이 됐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분석하는 글들이 좀 나와줬는데 추가 연구 관련돼서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본계약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실험을 하면서 좀 더 공공연하게 좀 기술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을 들어가려는 걸 수 있다. 또 반대 의견은 이게 진짜 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양쪽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펩트론이 어쨌든 주주들에게 이런 글까지 남겼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 쪽에 좀 더 가깝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구간에서 뭐 추격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종목을 사서 뭐 수익을 내야 된다 이 관점보다는 지금 이렇게 상승세와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장기 지속형 플랫폼 관련돼서는 기술력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눌림 시에는 매수 전략 충분히 좀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와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펩트론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섹터 설명에 보면은 GPU와 TPU가 써 있었어요. 이번 주에 가장 아마 큰 관심을 모았던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뭐 수혜해주냐 아니면은 뭐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 이후로 나오고 있어서 GPU, TPU 관련된 그 상황들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러니까 TPU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비싸서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물품을 주문을 해도 물품을 받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스스로 어찌 보면은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를 위한 데이터 칩을 만들던 큰 기업들이 있었고 그게 대표적으로 구글과 아마존이었고 그리고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옛날부터 유튜브라든지 혹은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말 그대로 알고리즘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체적인 반도체를 들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TPU가 이게 한 해도 된 기술이 아니고 이것도 꽤 오랜 시간 누적되어 있는 기술이었다. 그리고는 이런 TPU를 활용한 이제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그에 의해 가지고 이게 GPU를 통해서 쿠다를 통해서 AI를 학습시킨 것만이 지금까지의 하나의 정답지처럼 시장이 생각을 했던 반면에 네. 본인들의 이런 데이터 센터, 본인들의 데이터 그리고는 본인들의 칩을 활용해 가지고 제미나이를 발전시키고 있는 구글의 행보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색다른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메타라고 하는 거대 공룡이 GPU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GPU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2027년도에 오히려 TPU를 가지고 TPU 중심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썰이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GPU의 그러한 시장 점유율을 TPU가 앗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엔비디아를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GPU라는 기업, GPU라는 요런 그 엔비디아의 자체 생태계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GPU는 AMD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만들 수 있고 말 그대로 그 중심에 되는 거는 쿠다라고 하는 체계인데 그 쿠다라고 하는 지금 개발자들이 다들 여기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쿠다라는 플랫폼 체계 자체가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큰 매력, 가장 큰 이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놓고 보시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과연 쿠다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해가지고 개발자들이 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그게 아니면은 이게 메타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인 생태계가 다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더 편한데요. 안드로이드용 어플이 따로 나오고 윈도우용 프로그램이 따로 나오고 iOS 맥용 프로그램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거면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맥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생태계 그 언어 모델 체계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 거냐, 구글 거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 거냐가 다 나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당장 우리가 윈도우를 쓰던 사람이 당장 우리가 맥으로만 넘어갔을 때 아이폰 쓰던 사람이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 버벅거리는 건 당연하고 이건 개발자는 더 많이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태계가 한 번에 구글로 넘어가냐?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엔비디아 생태계와 구글 혹은 GPU 생태계와 TPU 생태계 혹은 이제 우리가 쿠다라고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모델 생태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업데이트가 빠르게 일어나고 어느 정도로 효율화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누가 이긴다, 누가 졌다, 여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다 같이 성장을 하는데 하나의 옵션이 더 생겼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TPU가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면은 이제 GPU에 대한 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요라는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TPU도 장사가 잘 되면 구글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비싸게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구글을 더 성장성이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구글에 대한 매수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지금 엔비디아를 공매도를 쳐야 됩니다라는 의견은 아직까지 월스트리트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런 향후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리고는 메타도 TPU를 직접 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본 계약을 아직까지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는 메타 외에 다른 고객이 아직까지 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GPU와 TPU의 그런 생산과 그리고 유통과 그런 부분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은 GPU와 TPU를 모두 생산하는 TSMC와 양 기업의 모두 HBM을 제공하는 모두 다 공급하는 하이닉스는 여전히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런 시각 덕분인지 앞서서 딥시크가 나왔을 때는 딥시크 쇼크라는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한 번 출렁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만한 충격까지는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주 일정을 알아봐야겠죠. 마지막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